하루 중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하는 시간은 오늘은 어떠한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 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이죠. 또한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자연스레 먹기라는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씹기, 삼키기 혹은 소화 기능이 부족하여 입으로 먹는 것이 어렵다면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픈 부모님들께서 매 식사 시간이 무거운 일을 하는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실 때도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 아버님께서 매 식사 시간이 즐거운 시간이 아닌 무거운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혹은 아내, 남편이 아이의 식사에서 2014년에 발간된 뇌성마비 아동의 영양관리 실전 가이드에서 나온 질문에 대해 적신호를 보인다면 한 번쯤 식사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식사 시간이 30분 이상인가요? 두 번째, 식사 시간이 부모님 혹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인가요? 세 번째, 아이의 체중이 잘 늘어나지 않나요? 네 번째, 식사 시간에 아이의 호흡기 질환의 정도가 증가하나요? 오늘은 이러한 적신호에 대해 부모님들께서 식사 시간이 무거운 일이 아닌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아이가 음식물을 씹거나 삼키기 어렵다면 음식물의 질감 혹은 액체의 점도를 아이의 효율적인 식사와 식사에서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영양분 같은 경우에는 앞선 영상의 우리 아이 이 나이가 되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에서와 같이 또래 아이와 다를 것 없이 섭취해야 하며 아이가 스스로 움직이는 시간인 활동량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극도로 영양분이 부족한 뇌성마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따라잡기 위해 몸무게 1kg당 단백질 2g을 섭취해야 하며 20%의 영양분 증진이 필요하게 됩니다. 무기질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는 시간이 부족하고 약 복용으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비타민 D 섭취에 주의를 기울여야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을 씹어 삼키기가 어렵거나 먹는 도중 숨쉬기가 어려운 상황, 흡인과 사례와 같은 증상, 코로 역류되는 증상과 같이 호흡기와 관련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적신호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와 인식상 참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한 가지 강조드립니다. 입으로 밥을 먹으면 가장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해당이 되고 아이의 체중 증가와 성장이 정체가 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콧줄이나 위로감 등 적극적인 영양 섭취 대안책을 고려해보는 것이 아이의 건강과 성장을 함께 챙겨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을 때의 자세는 아이가 음식물을 잘 삼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진에서와 같이 머리가 과도하게 뒤로 젖혀지거나 앞으로 숙여진다면 추가적으로 머리 혹은 몸통을 받칠 수 있는 지지대 그리고 팔이나 발 받침대를 이용하여 머리, 목, 몸통이 음식물을 잘 삼킬 수 있도록 적합한 자세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지에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보았을 때 일생 동안 어떤 일에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며 지내는지 활동별로 비교한 기사가 게재된 바 있습니다. 물론 나라의 문화와 개인별로 큰 차이가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는 건 의미가 있겠죠. 평균 수명을 80년 기준으로 표에서처럼 일로 지내는 시간이 26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잠을 자는 시간이 평균적으로 25년으로 2위였습니다. 일을 하는 시간과 잠을 자는 시간을 합쳐보면 평생의 64%가 되네요. 우리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양분의 공급을 하는 식사 시간이나 간식을 먹는 시간이 52,560시간으로 4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에서 네 번째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식사 시간이 효율적이고 즐거운 시간으로
경험치로 쌓여간다면 아이의 인생에서 6년은 행복하겠죠. 기준을 가지고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를 파랑새가 지지합니다.